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 일부 랭킹쇼 종목 탑10으로 시작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실 분들입니다. 김성훈 리워드홀딩스 이사, 류민수 유안타증권 부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쉬면서 타이밍을 보던 종목들의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2,600선 안에서의 종목 장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장 시장에서 눈에 띄는 종목들 꼽아보겠습니다.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장 관심주 10위는 HMM입니다. 산업은행이 이르면 이달 안에 HMM 매각 공보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수조 원대 매머드급 규모의 국내 최대 규모 해운사라는 상징적인 타이틀에다 수조 원 규모의 영구채 옵션까지 껴있는 구조다 보니 매각 시작하기도 전부터 흥행을 놓고 안팎의 의견이 분분한데요. 최근 우우연 SM그룹 회장이 HMM의 인수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오늘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우 회장은 적정 가격 4조 원대로 보고 있으며 최대 4조 5천억 원의 자금을 동원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증권가에서도 매각 이슈, 영구차 주식 전환 여부에 주가 향방이 달렸다는 평가, 10위 HMM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9위 열어볼까요? 네, 9위는 반도체 장비주 제우스입니다. 제우스는 반도체 세정 장비 사업을 주로 하며 국내 시장 점유율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장비뿐 아니라 로봇 제작까지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넓히고 있는데요. 올해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 영향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소폭 줄겠지만 내년에는 해외 수출 확대, 세정 장비 다변화, 로봇 사업의 가시화를 고려한다면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9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8위 열어보죠. 네, 오래 쉬었던 가운데 오랜만에 들썩이고 있는 HLB입니다. 개발 중인 간암 치료제 리보세라닙이 미국 FDA 본심사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기업 중 항암제 분야에서 NDA 본심사 단계에 진입한 것은 HLB가 최초로 의미 있는 결과지만 이 시장에서는 대규모로 공매도가 이뤄지자 어제 한 주당 0.05주를 배당하는 약 613만 주 규모 무상증자에 나서겠다고 공시했는데요. 회사의 유보율은 1분기 기준 1,500%에 이르고 있어 앞으로도 무증이나 주식 배당 등의 여력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주주 친화 정책을 확대할 것이란 기대감이 살아있는 가운데 연이틀 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8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이어서 먼저 10위부터 전략 세워볼까요? 네, 10위는 H&M입니다. 그동안 이 베일에 가려져 있었던 이 매각 이슈, 이 SM그룹이 인수전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H&M 오늘 좀 들썩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좀 매각 이슈로 인해서 추가 상승, 계속해서 상승 좀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일단은 여러 가지 호재와 악재가 혼재해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본업단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코로나 때 떼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2,000원에서 5,000원까지 가면서 소위 흥슬라라는 단어까지도 나왔는데요. 결국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서 보자라면은 수요, 물동량이 많냐, 공급, 배가 많냐라고 본다면 코로나 때는 모두가 집에서 온라인 주문을 하면서 수요가 넘쳐났고요. 배는 모자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반대의 상황이죠. 코로나 때 엄청나게 배를 주문했고요. 그 주문한 배가 내년에 300척, 내후년에는 또 한 번 380척까지 인도가 될 예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배는 이제 앞으로 넘쳐나는데 수요는 경기 침체로 인해서 아직까지 위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운 업황만 놓고 본다면 2025년까지는 돌아설 기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믿을 만한 어떤 주가 이벤트는 역시나 인수에 대한 뉴스일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은 영구채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HM의 인수 조건이 영구채 주식을 전환하지 말라라는 SM 쪽에서 이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통과가 된다라면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런 인수 조건이 통과가 되고 그리고 넘어간다라면은 좀 주가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역시나 본업 자체가 어떤 2025년까지는 좀 지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인수에 따른 단기 플레이 정도로만 접근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슈에 따른 단기 플레이로 접근해보자라는 의견 알려주셨고요. 9위도 제우스에 대한 의견 궁금해요. 류민수 부장께 여쭤볼게요. 오늘 급등하면서 장대 양봉을 그렸어요.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데 오늘이 시작일까요? 아니면 얼마나 더 기대감을 반영할까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 특히나 이제 HBM이나 이쪽 관련주들이 많이 급등을 했죠. 그래서 사실 멀티플을 논하기에는 좀 어려운 종목들도 있긴 하지만 이쪽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가시화될 거고 그렇게 또 계속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양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계속적으로 성장률에 대한 의심은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동사는 그런 거에 비하면 일단은 결론 먼저 얘기하면 멀티플이 좀 아직 싸죠. 그러니까 지금 10배. 최근에 상당히 많이 급등을 한 거 맞습니다. 상당히 많이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멀티플이 10배 초반이기 때문에 위로 더 업사이드가 열려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동사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 HBM입니다. HBM의 TSV 이제 그 전통 광극이죠. HBM을 붙이거나 이렇게 본딩을 할 때 어떤 불순물이나 이런 걸 나올 때 동사의 세정 장비, 습식 세정 장비가 필요하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이 NCF 방식이라는 필름 방식에서 이제 벗어나서 머프 방식, MR 머프 방식을 이제 쓸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도 역시 레진 같은 액체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역시 동사의 이 세정 장비가 더더욱 공고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제휴수는 상당히 앞으로도 조금 더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사이드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예, 사실 이래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제 20 거의 8%.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오늘 상한가 갈지 안 갈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원고를 보낼 때보다도 상당히 많이 급등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추격 매수 해라 안 하라라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제가 볼 때는 조정을 주고 가든 아니면 바로 가든 가긴 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에 대한 지금 매수 타점에 대한 부분은 어떤 취향, 스타일 상으로 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저는 아무튼 이 가격보다는 높은 가격에 주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8위 살펴보겠습니다. HLB입니다. HLB도 최근에 두 가지 이슈가 있었죠. 먼저 이 미국 FDA로부터 니보세라닙, 간암 DNA 본사 정식 승인을 받았었고요. 또 어제 이 무상증자 공시에 주가를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추가 상승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김성훈 이사님? 네. 일단은 공매도가 거의 4천억 넘게 쌓여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것은 HLB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섹터들에서 전반적인 공매도가 쌓여 있는 것이 맞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이제 진양 회장이 직접 리보세라닙이 미국에서 FDA 본심사 진입을 했다라는 소식을 발표를 했고, 그러면서 주가가 거의 10% 넘게 갭상승을 했지만 그날 바로 뭐 소위 세럼 물량이 나왔죠. 그래서 장대 음봉을 맞았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공매도가 쌓였고,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좀 막기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우상 증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은 과거에 HLB가 정말 코스닥 시가총액 거의 3위인가요? 4위까지 올라가면서 엄청난 시세를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요. 일단 그렇게 보면 이제 2008년 이후에 15년 만에 거의 이제 FDA 이제 허가까지 왔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이 리보세라닙이 이제 간암 시장을 이제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 미국 시장 내에서 간암 시장이 이 약품의 어떤 시장 규모가 약 1조 원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조 원의 시장에서 이제 이게 출시가 됐을 때 얼마만큼의 시장을 가져올 수 있냐를 추정해 본다면 이게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크다고 볼 수 있고 좀 작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작다고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많기는 합니다만은 이 HLB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좀 지켜보시고 좀 중립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지켜보면서 중립 관점을 유지하자 HLB 진단 말씀 주셨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주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입니다. 오늘 시장의 테마는 순환매가 아닌가 싶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중 막내 상장사인 에코프로 HN이 큰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두 자릿수의 상승세를 보이며 52주 신고가를 달성했는데요. 현재는 조금 더 상승폭이 내려와서 4%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의료기기도 차례대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죠. 당뇨에서 AI, 오늘은 미용입니다. 하이로니카, 젤시스 메디칼 모두 강세인데요. 오늘 아침 이루다도 경영권 매각이 추진된다는 보도와 함께 7% 강세 출발했습니다. 이루다 등 12시경 최대 주주가 인수 제안을 검토하고 있고 공개 매수에 대해서는 논의한 사실이 없다는 공시를 발표했는데요. 현재는 상승세에 조금 반납해서 0.5%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안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2년 만에 한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강했던 양극재주 오늘은 쉬어가고요. 대신 폐배터리주가 강세인데요. 폐배터리 시장의 성장성까지 각광받으면서 화요일 강하게 올라왔던 세비캠, 현재는 상승세 조금 반납해서 움직이는데요. 그래도 6%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대한항공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10거래일째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 일본 노선을 확대한 데 이어서 국제선 공급이 코로나 이전 82%까지 회복됐습니다. 2분기에도 호실적이 예상되는 대한항공, 앞으로의 주가도 비상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현재는 3%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공투자 오후 증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참여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많은 댓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주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의 키 맞추기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7위는 어떤 종목이 차지했을까요? 네, 7위는 ARM 공식 파트너사 가온칩스가 차지했습니다. 이 팹리스와 파운드리 사이에서 연결다리 역할을 해주는 시스템 반도체 디자인 솔루션 전문 업체입니다. 이 디자인 업체는 팹리스에서 설계 도면을 받아 양산에 적합하게 디자인해주거나 이 패키지, 테스트 등을 설계해주는 업체이며 이 파운드리 의존도가 꽤 큰데요. 2022년 가온칩스의 20나노미터 미만 반도체 비중은 60% 정도지만 올해는 침투율이 80%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 고부가 가치 비중도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양산 서비스의 비중을 확대하면서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55%나 증가할 전망인데요. 증권가에서는 향후 삼성전자 파운드리 수주 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 열어볼까요? 네, 6위는 하이비전 시스템이 자리했습니다. 이 기존의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업체에서 이 센싱 및 2차 전지 장비 등 전방 산업을에 다각화에 성공했습니다. 여기에다 과거 스마트폰 중심에서 이제는 XR 기기 등으로 제품도 다양화했는데요. 더불어 북미 주요 고객 해양 제조업체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신규 고객 유입도 이뤄지면서 고객의 다변화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2분기 매출 644억 원, 영업이익은 123억 원으로 각각 107%,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무려 751%가 늘어날 것이란 어닝 서프라이즈가 전망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밸류에이션 매력도 잇따라 평가하면서 6위에 자리했습니다. 네, 먼저 7위 가온칩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류민수 부장께 여쭤볼게요. 이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이 종목별 키 맞추기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가온칩스는 다른 종목들과 비교해서 어떤 매력이 있는 걸까요? 일단은 뭐 지금 결과적으로 AI 반도체에 대한 이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건데 그렇게 되면은 TSMC의 선단 공정이 이제 캐파가 다 찼고 결국은 이 물량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삼성파운드리 쪽에서 맡을 가능성이 높지 않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GPU 일부 물량이라든지 엔비디아 쪽 아니면 뭐 추가로 나올 뭐 AMD의 MI300 이런 어떤 물량들에 대해서 삼성파운드리에서 맡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기 때문에 최근에 기사들을 보면 삼성파운드리에 대한 수율, 3나노, 4나노에 대한 수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삼성 파운드리의 생태계가 확장이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되면 팹리스 업체들, 그다음에 DSP,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업체들이 일정 부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삼성전자는 이 TSMC하고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투자 또는 이런 어떤 팹리스나 DSP하고 협력하고 공고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갖고 있는 IP들도 공유하겠다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들은 일단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다음 주에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 발표, 잠정 실적 발표를 했지만 또 이제 향후 이제 가이던스 이런 얘기를 할 때 결과적으로 화두는 HBM을 SK하이닉스 어떻게 따라잡을 것이냐. 또 두 번째는 DDR5,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가 포인트 줄 수밖에 없는 거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볼 때는 뭐 우리나라의 가온칩스나 AD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이 좀 보여요. 근데 제가 이제 가온칩스를 좀 좋게 보는 거는 비모바일 비중이 좀 높습니다. 뭐 규모는 작지만 다른 데 비해서 AD 테크놀로지나 코아시아에 비해서 작지만 가온칩스는 작지만 강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쪽 관련 업체 중에서는 가온칩스 가장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비모바일 매출 비중이 높다는 점을 포인트로 짚어주셨고요. 김성훈 이사님은 가온칩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삼성 파운드리의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가 총 9개사가 있는데요. 그중에 해외사가 4개사고 국내는 5개사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속한 것이 이제 가온칩스 있는데 이제 가온칩스의 경우 삼성으로도 베스트 디자인 파트너상을 수상한 유일한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어떤 뭐랄까요? 전장, 자율주행 그리고 AI와 관련된 모든 시스템 반도체의 성장과 함께 그 궤를 함께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자율주행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가온칩스가 어떻게 보면 주도주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출이 나오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성장성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조정시마다 모아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장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조정 시 꾸준하게 매수 전략 말씀 주셨습니다. 이어서 6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외국인 이 4거래일째 매수세에 들어오고 있고요. 2분기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증권사의 리포트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9%대 강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윗꼬리를 지금 달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하이비전 시스템도 어떻게 보면 강소 기업이죠. 워낙에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이고 그렇게 별다른 문제도 없고 그런데 좀 미래에 대한 성장성이 그렇게 없다 보니까 주가가 갇혀 있었던 느낌이 드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갇혀 있었던 그 박스권을 이번에 좀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업체이다 보니까 과거에는 스마트폰 위주로 이제 했겠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스마트폰 카메라, 이제 카메라가 쓰이는 사용처가 스마트폰에서 이제는 전장, 자동차, 더 나아가서는 VR, MR 이쪽으로 이제 쓰이다 보니까 이제는 단순 카메라 검사 장비를 뛰어넘어서 다양한 센싱 검사 장비로까지도 확장을 지금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올해 수주 잔고가 엄청납니다.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더해서 오늘 뉴스가 나왔는데 2차 전지 장비까지도 진출을 이제 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엄청난 실적, 2분기 실적이 약 매출 644억에 영업이익은 123억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단단한 재무 구조에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VR, MR 전장에 대한 성장성까지 더해진다라면은 결국 이제 전고점을 가볍게 뛰어넘어서 내년에는 4만 원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류민수 부장님은 하이비전 시스템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하이비전 시스템 기술력 상당히 좋은 기업이죠. 좋은 기업이고 그다음에 밸류가 너무 싸요. 지금 뭐 8배까지 만드는데 동종 피어 대비 뭐 보통 한 20배가 넘거든요. 문제는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스마트폰 카메라 쪽, 그러니까 아무래도 스마트폰에 집중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주가에 대한 지금 어떤 업사이드를 좀 많이 안 주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이제 저는 이제 동사가 이제 애플 향이 많기 때문에 하반기에 출시될 아이폰 뭐 신제품이라든가 그 다음에 비전 프로 XR 이쪽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다음에 이쪽에 대한 어떤 향후의 어떤 성장 가능성 이런 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는 기업들은 2차 전지 검사 장비나 이쪽으로 좀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이쪽에 대한 어떤 향후에 매출이 구체화되는 거 이런 것들의 흐름을 좀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향후 매출이 좀 찍히는 걸 보고 투자해보자라는 의견 들어봤고요. 네, 10위부터 6위까지 자세한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LG화학과 삼성 SDI의 2분기 실적 전망과 투자 의견까지 살펴봤고요. 두 분께 간단하게 코멘트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LG화학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류민수 부장님 LG화학 좀 어떻게 보시나요? LG화학 같은 경우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대가 높지 않은데 3분기 역시 실적 기대치가 좀 높지 않습니다. 기대치가 높지 않고 역시나
우리는 이제 LG화학에 대해서 이제 양극재 소재나 뭐 2차전지 소재 관련 기업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지만 역시 비중이 높은 건 이제 아직까지는 화학 쪽이죠. 화학 쪽에 대한 지금 업황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은 시총 기대가 높지 않은데 중장기로 볼 때는 뭐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NCC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매각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 되는 사업들로 이제 기업들도 체질 변화를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중장기적으로 괜찮지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에 대해서도 여쭤볼게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김성훈 이사님? 네. 일단은 뭐 테슬라 쪽에 있었던 영업 이익률이 이번에 나왔는데 역시나 좀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셀 메이커들에 대한 어떤 노이즈도 조금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셀 3사, 삼성 SDI, LG 엔솔, SK온 이 세 개를 놓고 본다라면 역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삼성 SDI가 그래도 조금 부담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개 사 중에서 그래도 선택을 한다면은 삼성 SDI가 편안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역시나 주가의 어떤 흐름만 놓고 본다라면은 그렇게 빨리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이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좀 느긋하게 접근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 SDI와 LG화학에 대한 2분기 실적 전망 코멘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순위를 높여가 봅니다. 5위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 종목은 정유주일까요? 2차전지 관련주일까요? 이번 주 꿈틀거리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이 차지했습니다. 2분기 정유 부문의 부진으로 어닝 쇼크를 기록할 것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이 배터리 사업부 SK온의 영업 적자폭은 줄어들고 있는데요. 지난 6월 첨단 기술 차량 제조 조건부 승인을 통해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고 내년 미국 지역 연간 배터리 출하량은 올해 대비 7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 실적 개선은 시간 문제일 것이란 증권가의 호평과 함께 목표가 26만 원까지 등장하면서 5위에 자리를 올렸습니다. 4위는 어떤 종목일까요? 한번 열어주시죠. 네, 4위는 성일하이텍이 차지했습니다. 뜨거운 2차전지 소재주의 랠리, 다음 타자는 폐배터리가 될 수 있을까요? 2차전지 섹터를 주도해온 양극재 회사들이 3분기에는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았던 폐배터리 관련주가 떠오를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일하이텍은 전처리부터 후처리까지 할 수 있는 풀 리사이클링 역량을 갖췄으며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처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삼성 SDI가 2대 주주로 있고요. 특히 에코프로비엠 향 비중이 높아 이를 양극재로 가공해 삼성 SDI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유럽과 북미의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현지 진출을 통한 시장 선점 효과도 기대되면서 4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3위 동메달 한번 열어볼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3위는 제이시스 메디칼이 차지했습니다. 하이프, RF, IPL 등 미용 의료기기 내 다양한 장비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출처 다각화가 가능한 편인데요. 2분기 매출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보이고요. 하반기부터는 상반기에 다소 부진했던 미국향 포텐자 수출이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2분기에 출시한 신제품 덴서티가 3분기에는 미국과 일본에 진출할 것으로 보여 매출 증대의 향연이 나타날 전망인데요. 하이프나 RF 모두 소모품이 사용되기에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보면서 삼성증권에서는 목표가 14,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5위부터 한번 전략 세워보죠. 네, 5위는 SK이노베이션입니다. 일단 오늘 나온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은 목표가 26만 원까지 상향을 했는데 사실 뭐 증권가에서도 나오는 리포트 보면은 좀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거는 유독 좀 목표가가 높이 나왔는데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류민수 부장님? 일단 2분기 매출액은 컨센 대비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여기도 이제 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셀 업체로 투자를 하고 있지만 비중 자체가 이제 정유 쪽, 화학 쪽 이쪽이 좀 강하죠. 그래서 정제 마진 약세가 있었고 하반기에 그렇다고 이 석유 그러니까 기름 쪽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유가가 이렇게 막 엄청나게 이렇게 폭발적으로 올라갈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매출에 대한 부분에 대한 눈높이는 좀 낮아진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도 SK이노베이션 바라볼 거는 이제 셀 쪽이죠. 셀 쪽인데 지금 영업 적자 폭은 2분기 축소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 이제 하반기 3분기, 4분기 정도에 흑자로 전환하느냐 아니면 늦으면 내년 초에 흑자로 전환하느냐 이런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는 거죠. 이런 과거에도 LG 엔솔 같은 경우에 이제 BEP 넘어설 때 주가가 상당히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 어떤 시점에 대한 어떤 기다림,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동서를 바라볼 수 있고요. 뭐 상대적으로 이제 뭐 삼성 SDI나 이제 LG 엔솔보다는 저는 이제 매력도는 조금 떨어지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보유자분들 계속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 신규로 하실 분들 셀 업체 쪽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쪽으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궁극적으로 셀 업체들의 OEM 업체에 대한 수주가 있을 겁니다. 2026년까지는 작년에 다 받았거든요. 그러면 2026년 이후에 대한 자동차 OEM 회사들의 셀 발주가 있을 겁니다. 그게 올해 하반기에 될 가능성도 있고 내년 초에 될 것 같은데, 올해 하반기에 될 가능성이 더 많다는 시각이 많거든요. 이때를 기다리면서 조금 SK이노베이션을 조금 가져가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하면은 또 SK온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김성훈 이사님? 네. SK이노베이션 하면은 저는 포스코홀딩스나 LS 같은 기업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어떤 기존의 사업에 더해서 신사업이 더해지면서 이제 새로운 어떤 도약을 준비를 한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철강 산업이 턴어라운드를 하는 것이 이제 보여지고 있고, 소재 쪽에서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정유 업황 자체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 배터리 셀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 3사 중에서 1등도 아니고 2등도 아니고 3등이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매력도 치면서 본다라면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굳이 무리해서 손절을 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다만, 올라오게 된다면 좀 갈아타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공통적인 의견 들어봤고요. 4위 또 순위를 높여가 볼게요. 김성훈 이사의 의견 궁금한데요. 이 성일 하이텍에 대해 좀 여쭤보고 싶은데, 2차전지 소재가 좀 과열이라고 생각한 투자자들이 폐배터리 쪽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는 뉴스가 들려오고 있는데, 그 붐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에코프로비엠이 얼마 전에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면서 전반적인 2차전지 섹터의 어떤 상승세를 다시 한번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주전자 재료 같은 실리콘 음극재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뭐 분리막까지도 이제 올라가고 있고, 오늘은 이제 성일하이텍과 세비킨 같은 종목들, 다시 말해서 폐배터리 관련주들까지 급등세가 나오다가 다시 한번 윗꼬리를 맞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폐배터리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1등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뭐 전처리부터 후처리까지 모두 하는 기업이고, 국내에서 해외까지 모두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내용만 놓고 본다라면은 전혀 나무랄 것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일단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순서라고 볼 수 있겠죠. 양극재의 어떤 순서만 놓고 보면 양극재에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주가가 밀릴 수밖에 없었는데, 일단 오늘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저점은 잡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 전고점인 목표가 18만 원까지는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좀 도전을 해볼 수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누구도 뭐 부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급하게 이렇게 따라가시면 오늘처럼 윗꼬리를 맞을 수가 있으니까 밀릴 때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눌릴 때마다 보는 게 좋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류민수 부장의 의견도 궁금해요. 폐배터리 산업이 본격적인 매출 발생은 올해 이후란 얘기가 들려오던데, 폐배터리 관련주들에서는 어떤 뷰를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소위 이제 1세대 전기차 쪽이 이제 2015년부터 했기 때문에 거의 지금 뭐 8년 지난 시점, 이렇게 되면은 올해 늦으면은 내년 정도에는 이제 본격적인 어떤 시장이 개화되는 시점이 아니냐라고 하는 게 대체적인 시각인 것 같고, 결과적으로 이제 리튬이라는 부분입니다. 리튬 같은 부분을 우리가 보통 세 군데서 채취하지 않습니까? 광석에서 이제 광산에서 하고, 그 다음에 염호라는 쪽에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할 수 있는 게 이제 폐배터리 쪽에서 추출할 수 있는 부분, 이런 어떤 광물에 대한 추출,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 다만 이제 폐배터리 쪽에 대한 부분은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제도적인 부분, 법규에 대한 부분이 이제 보완하고 이제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가시화되는 부분, 이때 모멘텀이 좀 발동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폐배터리 관련주 이 성일 하이텍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3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칼.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해외 이슈 때문에 조금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인데, 지난해 고점을 찍고 나서 조정이 온 다음에 한 달 사이에 다시 급격하게 다시 제자리를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유민수 부장님? 결과적으로 이쪽 미용기기는 돈이 되나 봐요. 돈이 되니까 과거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루토닉 같은 한행 컴퍼니가 인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번에 오늘 나온 얘기는 이루다 같은 경우도 지금 사모펀드 베인캐피탈 인수 타진하고 있다. 가격은 12,000원에서 주당 13,000원 수준으로 얘기가 오가고 있다. 이렇다면 미용기기에 대한 지금 상당히 미용기기 관련주들이 올라왔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가격들에 대해서 지금 인수를 하겠다.
그건 전반적으로 볼 때는 리오프닝에 대한 가장 큰 수혜는 뭐 화장품 여러 가지 뭐 항공 여행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쪽인 게 분명하다라는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용기 의료기기는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남녀노소 중에 소만 빼놓고는 대부분이 다 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지금 기술력도 있고 지금 해외에 대한 매출도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쪽 종목에 대해서는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 대한 부분 그래서 실적에 대한 눈높이 부분 그래서 실적이 왔을 때 이 주가가 정당한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못 사신 분들은 이제 실적 시즌에 대한 부분 실적이 나온 이후에 주가의 어떤 밸류에 대한 측정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때 그때 사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동사 같은 경우는 뭐 초음파, 고주파, 레이저 다양한 미용 의료기기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다양한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 포텐자라는 그 기기가 상당히 지금 잘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JCS 메디칼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 미용기기 쪽 상당히 상반기 때 흐름이 좋았는데 그럼 탑픽 JCS 메디칼로 꼽으시는 건가요, 류민수 부장님? 저는 좀 비호를 좀 좋게 보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다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뭐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 같고 원만이 앞반이 아닌 것 같고 다 각각의 어떤 좋은 장비들을 갖고 있고 이것들을 다 소모품도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비호를 좀 가장 좋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김성훈 이사님은 미용 의료기기주 가운데 JCS 메디칼 매력도 어떻게 보세요? 네, 어차피 뭐 미용 의료기기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좀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루다 같은 종목이 매각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미용 의료기 관련 종목들이 이미 매각이 된 회사도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이런 추세의 경우에는 한번 미용 의료기에 한번 맞들이신 분들,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계속 갈 수밖에 없고 이 팁이라고 하죠. 팁 같은 부분들이 소모성 부품이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어떤 영업이익 마진율이 상당히 어떤 영업 레버리지가 크다 보니까 당연히 해외 업체의 경우에도 이런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어떤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라온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이것이 당장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한 번의 레벨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보고 계시다가 한 번 더 레벨업이 나올 때는 그때는 따라 붙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추가 레벨업 가능성도 열려있다. 3위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유튜브 채팅창에 어떤 의견 올라오고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후장 시청자분들 어떤 의견 가지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먼저 라라라님께서는요, 이 폐배터리도 2차 전지 종류와 특성에 따라 차별화될까 궁금증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가장 강한 테마다 보니 관심 많이 가지시는데요. 저렴한 가격으로 최근 보급이 확산되고 있는 LFP 배터리. 이 LFP 배터리는 3원계 배터리에 비해서 재활용 경제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LFP 배터리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 개발이 주요 과제인데요. 폐배터리주들의 강세 앞으로도 이어질지 관심이 모이고요. 이어서 참행복님의 댓글입니다. 네, 국제 곡물가 폭등하는데 곡물 사료주 수익 나면 좋겠네요 남겨주셨습니다. 흑해 곡물 협정이 17일 종료되는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선박을 적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표가 나온 후 시카고 밀 선물 가격은 9%나 뛰었는데요. 러시아 전쟁 시작 후 최대 상승폭이라고 합니다. 오늘 밀과 사료 관련주 한탑과 대한제분도 강세를 보였는데 수익화 성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어서 이민태님입니다. 에코프로비엠 공매장고 1조 7천억 넘습니다 라고 남겨주시면서 이 금액이 매수로 들어오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겠다 이런 의견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최근 댓글창에 가장 큰 관심은 역시나 에코형제네요. 에코프로비엠 코스피 이전 상장 계획이 없단 공시에 하락했지만 오후에 다시 상승 전환하면서 상승했지만 현재는 또 다시 0.5%대 머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핫바님의 댓글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따분하지 매매할 게 없어서 그런가 이런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저도 오늘 시장 많이 어렵더라고요. 대형주가 쉬다 보니 흐름 잡기도 좀 힘들었는데 내일은 복날, 중복이죠. 내일은 시장이 삼계탕 먹고 더 힘내주길 바라겠습니다. 쉽지 않은 시장이어도 성공투자 오후 증시와 함께 오후장 지혜로운 전략 세워가시죠. 네, 시청자분들의 재미있는 댓글까지 알아봤고요. 순위를 높여가 보겠습니다. 2위 은메달은 어떤 종목이 차지했을까요?
네, 이리저리 치이기만 했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2위 LNF가 차지했습니다. 이 코스피 이전 상장을 검토한다는 설이 돌면서 주가 급등을 보였고, 이에 회사 측에서는 구체적인 확정 사안이 없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음에도 강한 시세는 그래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2분기 유럽의 수요 위축으로 매출은 기대치를 하회할 것으로 보이지만 하반기에는 원가도 개선되고 또 물량도 늘어나면서 영업이익이 상반기 대비 113%나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 약점으로 꼽혔던 원재료 내재화 역시 전구체 투자로 준비를 시작했고, 이 순환리튬 생산도 논의하고 있어 이 본체력도 개선되고 공매도 이슈도 벗어 던지면서 재평가받을 수 있을지 2위는 LNF가 차지했습니다. 대망의 1위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은 다들 예상 못하셨을 것 같은데 대망의 1위 열어주시죠. 네, 바로 LS가 대망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지주사이다 보니 여러 자회사들의 모멘텀 한 번에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죠. 주 포인트로는 해적 케이블과 배터리 소재 두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역대 최대 규모 2조 원대 독일 해상풍력단지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수주 잔고 3조 5천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고요. 이 배터리 소재 부문은 황산니켈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또 LNF와 합작 법인을 만들어서 전구체 사업에 진출하기도 했고, 또 향후에는 폐배터리 사업도 진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미국 내 인프라 투자 수혜 기대감도 있고, 또 우크라이나 재건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배터리 소재 관련 업체 중 밸류에이션이 가장 싼 종목으로 꼽히면서 올해 영업이익 1조 원을 넘볼 것이란 긍정적인 분석과 함께 대망의 1위는 LS가 차지했습니다. 네, 바로 2위부터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김성훈 이사의 의견이 궁금해요. LNF가 오늘 보니까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에코프로 그룹주를 차익 실현하고 LNF 같은 이 저평가된 양극재 종목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LNF 강세 지속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어제 오전이죠. 코스피 쪽으로 에코프로 BM과 LNF가 이전할 수도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나서 에코프로 IR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부인하는 측의 내용이 흘러나왔고요. LNF 쪽에서는 딱히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장 마감 후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검토 중이나 미확정이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검토 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시장이 좀 환호를 했고요. 오늘 오전에 다시 한번 또 내용이 나왔습니다. LNF IR팀에서 우리가 미확정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거래소 규정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돌려서 우리가 거래소에 대한 이전을 진심으로 기획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다시 한번 시세가 4% 넘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은 다시 한번 시장에 거기에 환호를 하면서 어제 거의 거래대금 1조 2천억, 오늘도 1조가 넘는 거래대금이 이쪽으로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펀더멘탈의 변화가 없죠. 물론 없는 상황에서 그동안 눌려왔었던 상황에서 공매도한 부분들이 쇼커버링이 결국은 다시 한번 주가의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펀더멘탈의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결국은 코스피로 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다시 한번 흘러내릴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에코프로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주가의 상승에 대한 이유가 펀더멘탈이 좋아서 상승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계단식 상승이 나올 때마다 숏 커버링에 의한 수급에 의한 계단식 상승이 나왔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NF의 경우에도 물론 이제 뭐 그런 비슷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게 보통 이게 코스피로 이전이 되고 난 이후에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 코스피로 이전이 된 이후부터는 오히려 주가가 흘러내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우리가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의 어떤 부분에 있어도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뭐랄까요, 결집력이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잘 흘러내리지 않는 어떤 그런 특징도 있는데 LNF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좀 약한 것도 사실이고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비중이 조금 높다 보니까 주가 흐름도 에코프로보다는 좀 변동성이 심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LNF의 어떤 바닥에서 또 올라가는 이 흐름은 단기적으로 좀 뭐랄까요, 그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오히려 다시 한번 수급은 기존의 에코프로와 에코BM 쪽으로 다시 한번 쏠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수급 변화와 함께 그래도 펀더멘탈은 문제 없다라는 얘기를 짚어주셨고요. 류민수 부장께도 여쭤볼게요. 네, 에코프로그룹과 비교해서 항상 이 수직 계열화가 약점으로 꼽혀왔는데 이 펀더멘탈에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수급도 조금 터져준 상황에서 재평가가 가능할까요?
이사님이 얘기하신 게 펀더멘털의 변화가 없다는 거죠. 변화가 없고 지금 이렇게 코스피 저는 이전을 추진할 것 같아요. 이전을 추진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공매도 세력에 대한 셈법이 공매도 세력들의 셈법이 참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인 어떤 이런 쇼커버링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고 저도 대부분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 아무래도 에코프로 BM이나 이쪽 포스코 케미칼보다 주가가 못 갔다는 거는 방금 말씀 수직 계열화도 있고 계열화가 거의 전무하죠. 전무한 게 동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하반기에 이제 수주 모멘텀들이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는데 사실 에코프로 BM이 한 두세 개 있고 포스코 케미칼이 한두 개 정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근데 LNF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는 지금 수주 모멘텀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펀더멘탈하고 또 작동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LNF 주주분들은 상당히 박탈감도 많이 느끼셨을 거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LNF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뭐 보유하시겠지만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은 이사님 말씀하신 것도 제가 볼 때도 중장기적으로는 에코프로 BM이나 일단은 포스코 케미칼 쪽으로 가셔야 되고 단기적인 트레이딩 전략으로는 LNF는 좀 가능한 구간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벤트성 수급 쏠림에 따른 단기 매매 정도 유효하다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의 관심주 1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S그룹의 지주회사죠. LS입니다. 역시나 기대될 만한 거는 자회사인데 이 자회사 모멘텀 속에 주가 계속 상승할 수 있을까요, 류민수 부장님? 원래 이제 또 이제 지주사들에 대한 지금 뭐 메리트가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많이 없는데 왜냐하면 지주사보다는 지금 자회사들 잘 나가고 또 똘똘한 자회사들 투자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실은 그런데 LS는 상당히 이번에 실적이 좋게 나올 것 같아요.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 같고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똘똘한 자회사들이 많습니다. 동사 LS그룹은 지금 거의 51개 기업을 보유한 거의 재계순위 14위거든요. 상당히 괜찮은 회사예요. 나는 높은 회사인데 역시나 지주사에 대한 디스카운트 이런 부분들 주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메리트를 못 느끼는 투자들이 많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일단 실적은 좋을 것 같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자회사들이 있지만 세 가지죠. LS 일렉트릭 여러분은 너무나 지금 주가가 좋지 않습니까? 변압기 호황, 그다음에 뭐 전력 인프라 이런 부분에서 지금 LS 일렉트릭이 너무 좋은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이 잡힐 거고, 거기 거의 45%의 지분율을 갖고 있거든요, LS가. 이런 부분. 또 하나는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 M&M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LS 그룹 계열의 이제 동재련 하는 데거든요. 근데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체인데, 여기가 굉장히 지금 매출이나 수익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동이나 고순도 황산 등에 대한 제품. 이런 부분은 이제 광물에 대한 이런 자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엮인 부분. 그래서 M&M이라는 자회사, 이런 부분이 세계 2위 비철금속이자 동재련 사업에 MS가 5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LS 일렉트릭만 보시는 게 아니라 M&M이라는 똘똘한 자회사도 있다라는 부분 하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I&D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북미 이제 광케이블이나 전기차용 권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수주가 지금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똘똘한 자회사를 두고 있는 LS 지주사지만 좀 지주사 중에서 잘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향후의 모멘텀은 이제 뭐 해저 광케이블 이런 게 이제 최근에 독일 해상풍력 단지에서 2조 원 규모 프로젝트 수주했거든요. 상당히 기술력이 있다라는 거를 지금 입증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배터리 소재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LNF하고 합작법이 설립해서 전구체 이런 거를 사업에 진출하기로 하고 있는 부분, 이런 모멘텀도 계속적으로 황산 니켈 같이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광물, 그다음에 뭐 전력 인프라, 그다음에 뭐 리사이클링, 그다음에 동재련 산업 이런 부분이 너무 다 잘 되고 있는 그 기업이기 때문에 중장기로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적당한 기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훈 이사님의 LS 매력도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LS가 제2의 포스코 홀딩스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역시나 스토리는 비슷하죠. 포스코홀딩스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업 단위인 철강 사업의 안정적인 성장성과 이익을 바탕으로 해서 배터리 소재에서 성공을 했고 멀티플을 이제 부여받고 있는 상황인데, LS 같은 경우는 비슷합니다. 일단 LS M&M의 어떤 잔여 지분 인수 효과로 분기 역대 최대 영업 이익을 가지고 있고, 그런 영업 이익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해저 케이블, 그리고 결국 이제 풍력이거든요. 이제 풍력 사업에 어떤 멀티플을 이제 부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배터리 소재는 황산 니켈, 전구체, 더해서 폐배터리까지 결국은 풍력과 폐배터리, 2차 전지까지 어떤 그런 부분들을 멀티플을 부여받는다라면은 과거에 이제 갇혀 있었던
밸류에이션이 이제는 상당히 열려버리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포스코 홀딩스에서 봤기 때문에 LS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주사지만 이 자회사들의 모멘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LS까지 진단해봤습니다. 그렇다면 SK 이노베이션 5위부터 1위 LS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은 김성훈 리어드홀딩스 이사 류민수 유한타증권 부장 권미정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